이리 오너라. 이리 오. 56회입니다. 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어제 까먹어가지고 우리 주할모 PT가 알려주셨었는데 29일날 발간한 자료, 미국 헬스케어 처방전 반응이 좋아서 세미나가 많이 잡혀서 방금 전에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왜 잡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료가 좋아서 잡힌 거지 뭐. 우리 안진아 연구원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오늘 얘기하려고 하고 있고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쌤 윤조입니다. 예, 투자전략팀장 신중호입니다. 네, 글로벌 마켓 안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용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몰랐어? 네. 모르셨군요. 제가 댓글을 담당하고 있어서 근데 요즘에 댓글이 정말 엄청나게 달렸는데 댓글 얘기하지 마. 쪽팔려. 좀 하지 마. 하지 말까요? 네. 좀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대부분 많이 좀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 분이 좀 요즘에 좀 시장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말씀 적어 주셨더라고요. 너무 일일비하지 말고 뭐 찰리 채플린 말처럼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니까 시장에 대해서 뭐 자기도 뭐 예전에 리먼 사태도 겪었는데 뭐 지금 지나놓고 보면 사실 좀 별거 아닌 것 같다. 뭐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견뎠는데 너무 일일하지 말고 일이온 뭐 열심히 듣자. 뭐 그런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시장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댓글 좀 달아주셨습니다. 신정호 팀장, 뭐 시장 우리가 월요일날 발간하신 하우스뷰 내용대로 네. 이번 주가 제일 고비예요. 뭐 지표들이 좀 나오고 네. 이런 상황이어서 다음 주에 정리해 보고 네. 오늘 지금 할 얘기는 미국 헬스케어 처방전인데 앞으로 이제 안진아 연구원이 이런 아주 다양한 어떤 테마틱한 부분을 많이 다뤄줄 걸로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말하는데 잠깐만 염소한테 자꾸 이렇게 오해 살지 않지? 내가 무슨 안진아 연구원한테 잘 웃으니까 내가 이렇게 정답을 한 거지 뭐 이렇게. 뭔지 모르지. 네, 몰라요. 당신도 댓글 안 봐서 그런데 내가 당신을 편애한다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랬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요. 내가 오늘 별명을 지어주려고 우리 안진아 연구원한테 두 얼굴의 여자. 네, 둘. 와, 오늘 동영상 촬영되고 있지. 그래. 아실 거예요. 그래요. 사실 이 자료가 두 가지가 엮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지금 사실 그 중간선거 선거 중간 앞두고 선거는 아니고 내년 네. 선거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노이즈가 좀 낄 수도 있는 시기거든요. 결국 인프라 관련된 것과 헬스케어 이 두 개가 어떤 식으로 조율이 될까인데 어쩌면 헬스케어 입장에서 이걸 한번 정리하는 거니까 우리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 중간중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할게요. 한번 들어볼 만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시장을 판단할 때 뭐 지수가 얼마 가냐, 미국 GDP가 얼마냐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정부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 가냐. 우리도 그렇죠. 충분히 느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헬스케어 처방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거 근데 자료에는 제가 편집한 거를 이걸로 다 그냥 하세요. 그냥 네. 제 발간 자료로 할게요. 그러면. 그래서 저 발간 자료 먼저 이제 34페이지 뒤에서부터 먼저 앞에 거다 생략하고 보시면 넘어갈까요? 아니요, 이걸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34페이지? 네, 그래서 예. 제가 이 자료를 쓴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좀 자료를 뒷페이지 먼저 봐달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좀 4월 셋째 주 정도에 좀 헬스케어 업종 지수가 갑자기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뭐 특히 뭐 실적이나 뭐 이런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버니 샌더스라는 이제 상원 의원이 이제 메디케어 포 올이라는 이런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좀 헬스케어 업종 전반의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뭐 현상이 하루 이틀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 1, 2주 정도 지속이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평균 지수 수익률이 한 7% 정도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헬스케어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비중이 IT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넘어가기에는 좀 작은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쓰게 됐고요. 총 시총 비중이 한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IT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메디케어 포 올이라는 거는 이제 메디케어라는 게 원래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적 의료보험 제도예요. 근데 말 그대로 포 올을 해석을 하면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법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메디케어가 현재는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만 한해서 이제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의료보험 체계인데 말 그대로 나이나 연령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이제 의료보험을 국가에서 단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제공을 하겠다라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이 이제 상원에 제출이 됐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뭐 제출됐다라고 하더라도 상원이 대부분 공화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뭐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늘려서 이제 헬스케어 법안을 뭐 의료보험 체제를 시행하자 이런 법안 통과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은 쉽게 생각해서 한국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국가 주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이제 싱글페이어 시스템으로 의료보험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가 담당하는 공적인 보험이 30% 정도고 민간 보험이 한 7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버니 샌더스 의원의 말대로 이제 국가가 다 같이 관리하는 싱글페이어 시스템으로 가자 이러면 이제 미국의 사보험 시장 70%를 차지하고 있는 의료보험 시장이라던가 의료보험 기업 애들 측의 반발이 되게 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보험 업체나 이제 PBM이라는 미국에만 있는 이제 보험 관리나 이제 의약품 처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메디컬 서비스 업체들이 좀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서 주가는 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좀 저점 매수세 많이 유입되고 지수 같은 경우는 반등 많이 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메디케어 포 올이라는 법안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 이제 35페이지 보시면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에 대선에 출마를 했었고 2020년에도 또 한 번 대선에 이제 출마를 하겠다 출사표를 던진 유력한 대선 후보이고요. 만약에 이분이 대선 뭐 2020년 대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 메디케어 포 올이라는 법안을 좀 강력하게 시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뭐 트럼프가 되겠죠. 근데 트럼프 얘기한 건 아니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이 생겨서 주제를 써봤고요. 이제 35페이지 보시면 이게 가장 최근의 서베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4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제 국가가 이제 직접 관리하는 싱글페이어 시스템 지지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쵸. 추세입니다. 그래서 미국 자체도 이제 뭐 약가라던가 의료보험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에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제 뭐 국가가 의료보험 체계를 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뭐 현재 오바마 케어라던가 트럼프가 내세우는 트럼프 케어라던가 버니 샌더스가 내세우는 메디케어 포 올이라던가 이런 여러 의료보험 체제가 있는데 그 제도 가운데에서도 이제 메디케어 포 올에 대한 지지율은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도 뭐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보험 시스템 체계를 전반적으로 지지는 하지만 이런 메디케어 포 올보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오바마 케어를 좀 더 부활을 시키던지 오바마 케어의 이런 단점을 좀 보완시키는 제도로 가져가자라는 그런 성향이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그 앞에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저 그냥 계속 쭉 말하면 돼요? 그 세미나 하듯이?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네. 중간에 끼어드는 것 같지만 이게 우리 잘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하고는 보험 제도나 그걸 미국의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너무 이해를 해요. 모르잖아요. 네, 구조를. 달라요. 물론 이제 현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많이 빠진 게 한 2, 3주 전에 버니 샌더스라는 네. 민주당 네. 상원의원이 메디케어 포 올이라는 어떤 제출안을 냈는데 그걸로 인해서 변동성이 생겼다라는 네. 결론을 냈지만 사실 왜 메디케어부터 시작해서 메디케이드 이게 다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드케어가 공적 보험인지도 몰라. 저도 몰라요, 사실. 아니라는 거야. 알았어. 메드케어 아까부터 내가 왜 가만히 돌고 있었냐. 왜냐하면 메드케어 폴 막 이러고 있는데 내 속으로 그냥 근데 여기 자료에 잘 써놨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그러니까 하면 될것 공적 같아요. 보험이에요. 공적 보험. 미국에 공적 보험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거부터 설명을 해줘야지. 내 속으로 일단 뭐 주가 조정을 받아서 이자를 그러니까. 쓰게 배경, 됐다 이런 네. 거를 오케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먼저 미국 말씀드렸어요. 의료보험 구조부터 설명해줘요. 많이들 왜 미국에서 이게 논란거리가 되고 이게 왜 중요한 이슈인지. 네, 그래서 다시 앞에서 돌아와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이제 5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가운데에서도 1인당 의료비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이고요. 정말
미국 가서 잘못해서 사고 나서 수술했다가 보험 없으면 전사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몇 억씩 뭐 청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기 낳는 출산비라던가 뭐 이런 안과, 치과 이런 데는 보험이 잘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치과나 안과, 뭐 출산 산부인과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좀 우리 누나들도 다 한국 나와서 이빨하고 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피부과나 이런 데 보험이 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료비 지출이 크고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7페이지에 좀 정리를 이거 도식화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이거를 와, 복잡하다.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밖에 없어. 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 맞나? 우리나라.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댓글에서 뭐라고? 반드시 우리로. 근데 뭐 말은 뭐 네. 해줄 필요 있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국가가 단일로 이제 관리를 하는 체제인데 7페이지 도식화를 보시면 미국의 의료보험은 중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페이어가 아니라 이제 다수의 멀티 페이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공적 보험, 크게 민간 보험 시장이 두 개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보험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이제 주 정부나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제 보험 제도를 뭐 보험료를 내주거나 이런 시스템을 받쳐주는 걸 말을 하고요. 민간 보험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보험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연방 정부나 주 정부가 이제 담당해주는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개인의 사비를 들여서 이제 민간 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처럼 이렇게 일반 직장을 다닐 때 뭐 고용보험 속에 들어있는 뭐 이런 뭐라 그럴까 회사에서 보장해주는 이런 직장인 좋은 의료 직장을 다녀야 그쵸. 미국에서 병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뭐 중산층이고 비교적 뭐 교육 수준이 높고 좋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커버해주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부담이 없지만 그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거는 되게 대상이 극한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적 보험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메디케어라는 법이랑 이제 메디케이드라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케어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메디케어는 이제 65세 이상 노령층 그리고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무조건 이제 나이로 봤을 때는 65세가 넘어야 되고 그 65세 이상인 시민들 분들도 이제 시민권이나 영주권자에만 국한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에 더불어서 이제 10년 이상 이제 메디케어 관련된 세금을 납부한 사람에 의해서만 이제 보험료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디케어는 그렇게 65세 이상의 노년층 그리고 성실히 10년 동안 세금을 납부한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메디케이드는 65세 이하입니다. 근데 65세 이하이긴 하지만 이제 저소득층, 빈곤층, 그러니까 밥을 못 먹고 살 정도로 그렇게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 빈곤층, 그리고 장애인, 뭐 불구가 있거나 뭐 몸에 이상이 있는 장애인, 뭐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들은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에 그렇게 속하는 층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뭐 65세 이하더라도 이런 뭐 극빈층이나 장애인이 아니고서야 뭐 정부로부터 받는 의료보험 혜택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병원을 다니고 뭐 의료 생활이 필요한 젊은 사람들 65세 이하의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의 비용을 들여서 이제 보험을 가입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사적 보험을 같습니다. 드는 네. 거죠. 그래서 이 민간 보험이 70% 정도인데요. 이제 이 중에서 65% 정도가 직장 의료 보험이고요. 이외에 35% 정도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실직자라던가 직장을 잘 다니다가 뭐 구직 활동을 못 한다라던가 뭐 그만큼의 뭐 의료 보험을 해주지 않는 좀 안 좋은 열악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사실상 가입 보험 대상에서 좀 제외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8페이지 보시면 미국의 미가입 보험자 추이가 대부분 17에서 18%로 다른 기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네, 다만 좀 특이한 점이 2013년에서 14년으로 갈 때 13년에서 15년 사이에 이제 10%대로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오바마 케어가 시행되면서 이제 미가입 보험자 추이는 떨어졌지만 반대로 옆에 차트를 보시면 13년도에서 15년도 사이에 1인당 보험료는 급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의료보험에 국민이 가입해야 되는 게 강제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을 안 하면 어떠한 형태로도 가입을 안 하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 페널티를 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벌금을 내고 보험료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무조건적으로 이제 뭐 공보험이든 사보험이든 들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1인당 보험료도 뭐 개인적으로는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가 시행돼서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업종이 좋고 그 당시에 헬스케어 지수 상승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오바마 뭐 이런 정권 정치색으로 봤을 때 뭐 오바마나 뭐 민주당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헬스케어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지만은 않다. 그래 이 얘기를 벌써 꺼내는 거는 내가 그날 나랑 아침에 싸웠던 얘기. 내가 이제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보통 선입관이 민주당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제약주가 좋고 공화당 때는 안 좋다. 이런 게 강했는데 이게 강한데 나는 그렇지 않냐 지금도 주장하는데 안진아 형은 그게 아니다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일단은 현상은 그렇게 나타났어요. 알았어요. 뒤에 보시면은 진행하면서 차트를 실어놨는데요. 그 부분은 앞에 천천히 가. 뒤로 갈 필요 없어 지금. 또 발끈하지 말고. 일단 네. 그런 상태를 인지하고 이제 들으시면 또 재밌죠. 네. 그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논쟁이냐면 아마 우리 같이 이제 나 같은 꼰대들은 이제 딱 느낌이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거든. 이거 같은 언어멀리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례적 현상으로. 네. 그래서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공화당 때는 뭐 헬스케어 안 되고 민주당 때는 헬스케어 된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바마 때 헬스케어 굉장히 좋았었거든. 네.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안 좋을 것이다 이랬는데 이제 이걸 한번 뒤져본 거니까 한번 그런 관전 포인트 갖고서 들으시면 재밌어요. 네. 매드케어 설명 좀 해줘. 매드케어. 메디케어 아까 설명드린 게 끝까지. 그래서 메디케어는 그렇게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5세 이전에 최소 10년 동안 연방에 세금을 납부를 하고 이제 은퇴연금에 대해서 이제 뭐 은퇴연금 세금이라던가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한 대상자들로만 좀 국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민간보험 그럼 설명했죠. 민간보험 같은 경우는 뒤에 더 있는데 그냥 민간보험으로 넘어갈게요. 민간보험은 5가지. 왜냐면 이게 좀 구별을 해두고 알아두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민간보험은 크게 5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5가지 타입인데 첫 번째는 일반보험, 그리고 두 번째는 HMO, 그리고 세 번째는 PPO, 네 번째는 포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 HD, HP 뭐 이런 유형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약간 좀 약자를 줄인 거라서 적어 놓았는데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이제 대부분 미국 국민들이 크게 드는 보험은 크게 2가지 타입입니다. 그래서 HMO 그리고 PPO라는 이 2가지 타입으로 나뉘고요. 보험료는 PPO가 더 비싸요. 그래서 HMO가 더 많고 이제 밑에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싼 사보험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사람마다 주치의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 자료 쓰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HMO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각 의사들을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험사와 계약된 뭐 병원이라던가 뭐 이런 의사들을 지정을 해서 그 주치의한테만 1차 진료를 받아야지만 보험 혜택이 가장 많이 돌아가고요. 그리고 일단 이 주치의를 거치고 나서 전문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를 거치지 않고 나서는 전문의를 만날 수 없고요. 전문의라고 하면은 뭐 정형외과나 피부과, 심장내과 뭐 이런 좀 특화된 의사들을 말하고 주치의는 가정의학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험사에서 지정한 병원에 그 주치의한테 먼저 검사를 받고 그 주치의가 이거 세부적으로 더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릴 때에만 이제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계약을 맺는 상황인 거고 이제 상급병원에서 또 진단을 받으려면 주치의의 처방전이 필수 요건으로 작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좀 복잡하죠. 2번을 거쳐야 되고 우리나라랑 비하면 저희 나라는 선택해서 아무데나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응급사고가 그런 건 다 있겠지 뭐. 진짜 좋은 게 피부과 같은 곳 있잖아요. 한국이 진짜 싼 거예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서 피부과 뭐 시술도 많이 하고 막 왜 이렇게 한국 나오면 이 사람들 많이 하려고 하면 한국이 시설도 좋고
아 근데 맞아 여담이지만 저 예전에 동남아저를 쓸 때 태국이 의료 관광 1등이었는데 이유가 미국에서도 많이 왔거든요. 미국 비싸. 이 절차도 복잡하고 치과랑 비싸고. 피부과 이런 거. 네. 우리나라도 의료 관광 이런 걸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HMO 같은 경우는 주치를 거치고 이런 전문 진단을 받기 위해서 주치의 뭐 이런 처방전도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좀 번거롭죠. 그래서 대신에 좀 보험료가 싸요. PPO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일반적으로 드는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PPO 같은 경우는 이거는 HMO보다 보험료는 조금 더 비싸요. 근데 굳이 주치의를 거칠 필요는 없어요. 선택할 필요성이 없고, 내가 만약에 전문의한테 바로 진료를 받고 싶어. 그래도 주치의 안 거치고 바로 갈 거야. 이렇게 해도 보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렸던 HMO보다 내가 내는 보험료라던가 이제 치료에 있어서 자기 부담금이에요. 보험사가 제공해주지 않고 자기 비용 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비용이 좀 더 높긴 하지만 편리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있고 이제 개인의 소득이나 뭐 성향에 따라서 선택해서 가입을 하면 됩니다. 미국에서 직장을 제대로 안 갖고 있으면 의료 혜택 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그냥 약을 다 사 먹는 거예요. 미국 네. 보시면 미국 맞아요. 보면 그냥 뭐 처방전 무슨 없이 샵 먹는 거. 있잖아요. CVS나 드럭스토어라거나 네. 네, 그런 데. 그런 게 그 되게 큰 회사 상장 회사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거고 한국이 참 병원 가기 가볍게 갈 수 있는 나라죠. 이건 우리나라 좋은 구조인데 그렇죠. 보험은 그렇고 헬스케어 산업 구조도 얘기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의료보험 체제는 이렇게 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사보험에는 이런 체계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헬스케어 산업 구조도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면 근데 사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한데 아니 근데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 하면은 아까 오바마 케어하고 이제 그런 논란에서도 이게 해당이 되는 게 뭐 여러 가지 법안이 나오면 모든 업종이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업종은 수혜를 받고 그 세부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헬스케어가 업종은 대분류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소분류가 세분류가 있는데 있잖아요. 이 세분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야. 네, 이게 그런 지금 역량 이 때문에 법안에 이 구조를 따라서 알아야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결론을 내려 이 구조를 이해 못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특히 이런 자료 이게 처음 아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이해를 못하니까 특히 이게 자료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는 저도 경우가 사실 많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의료 쪽에서 민간 보험이 그럼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다는 민간보험을 못 들면 네. 병원을 무서워서 못 가는 거지. 평생 병들면 안 돼요. 그냥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고 아파도 진통제가 발전하는 그래서 거지, 좀 거기는.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제 오바마 케어나 최근에 또 버니 샌더스 지금 뭐 대선 하려고 하는 부분도 메디케어 포 올이라고 이거는 65세 이상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의 포퓰리즘이죠. 미국 내에서는.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건데 뭐 그런 구조를 이해하면은 왜 이런 게 나왔을 때 미국의 보험사들이 빠지고 제약사들도 당연히 큐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뒤에서 보면 또 피가 떨어지는 이슈고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생각해요. 거예요. 왜 미국의 의사들은 이렇게 잘 살고 한국의 의사들은 이렇게 잘 못 살까? 한국에서 잘 살아요. 잘 살지만 미국의 의사만큼 잘 살진 않잖아. 미국의 의사들은 정말 잘 살거든. 아 그래요? 미국 의사 선볼 걸. 저 지금 파키하는데 너 정말 진짜 내가 나도 또 아까 놓쳤다. 아까워 죽겠네. 헬스케어 산업 구조로 내가 가시죠. 저번에 얘기했지. 미국 의사들이 진짜 돈을 잘 벌어. 몰랐네요. 네. 헬스케어 사는 해바리. 갑자기 죄송해요. 알았어요. 아니. 그래서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해야 이제 산업 구조를 또 아시면.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한국이랑 다 똑같은데 그 미국의 헬스케어 주체 중에서 PBM이라는 그러니까. 애가 껴들어서 영어 발음으로 해주세요. 영어 못해요. PBM이라는 애가 껴들어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약값이라던가 이런 보험 시스템, 의료 산업 구조가 복잡해졌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나 사람이 껴. PBM이라는 PBM이라는 매니저라고 써 있네요. 네, 뭐
네, 그렇죠. 네, 이 매니저인데 뭐 하는 매니저냐면 이제 보험사라던가 이제 제약사들이랑 이렇게 계약을 다 맺고 이런 보험비 뭐 개인한테는 이제 보험 뭐 환자 자기 부담금 관리해 주는 거 보험 환자 대신에 보험을 청구해 준다던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도 하고 있고요. 제약사한테는 이제 보험사에 너네가 만드는 약 보험사에 단독으로 이제 너네 거만 쓰게 등재해 줄게 막 의약품 관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트럼프 표현에 의하면 미들맨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들맨의 위치가 좀 얘가 중간에 있으면서 보험사, 제약사 이런 애들을 이제 브로커리지 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이제 좀 중간에 가격을 약품 가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부풀리는 역할을 하고 이게 있거든요. 왜 문제냐면 리베이트가 있거든. 네, 그 제약사로 받는 리베이트가 미국은 이상하게 이런 항상 중간에 뭐가 끼고 네. 자동차도 딜러 리베이트.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그 바기닝 파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얘네들 때문에 지금 그치. 전체적으로 좀 한마디로 얘네들 때문에 미국의 의약품이라던가 이런 보험 구조, 유통 구조가 다 복잡해졌다라고 그럼 저는 얘네들이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를 무시할 수도 네. 없어. 그렇겠죠. 이게 이제 그리고 이런 이게 희한한 그 거야. 서플라인 체인의 하나의 이 그럼. 구성 네. 요소이기 때문에 네. 이게 또 당장 예를 들어서 안 좋은 뭐 정치적인 논리로 얘네들 네. 때문에 약가도 비싸졌고 뭐 이렇다고 네. 해서 딱 이렇게 빼버리면은 네. 또 사실은 또 제약업계가 또 이게 술래바퀴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모든 게 전산화 다 돼 있고 뭐 네. 빼도 박도 못하게 다른 나라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껴가지고 그러네요. 딴 데 이렇게 뭐 버퍼를 두는데 미국이 의외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뭐 뭐랄까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나라에 없는 조직이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 없고요. 그래서 그 제가 메디케어 포 올을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게 저희 나라는 싱글 페이어 시스템이라고 정부가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멀티 페이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이외에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보험사라던가 PBM. 그래서 얘네들이 중간에 장난질을 치니까 중간에서 이제 약가 모르고 제약사도 힘들고 근데 네, 이게 뭐, 꼭 장난질이라고 할 수 네. 없는 게 그건 표현하지 마. 무조건 이게 네. 그러니까 설립이 1970년대 후반이 됐는데 네.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이게 보면 약제비 관리가 도통 안 되고 일반 이제 어떤 대기업의 어떤 제약사들이 약가의 선정에 어떤 너무 그 뭐랄까요 그 힘을 강하니까 근데 중간 신진아 네, 이게 예. 왜냐면 저는 우리가 셀트리온 한삼 이렇게 할 때 네네. 유럽은 진출 잘 되는데 미국 들어가기 아, 힘들었지.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얘네들이 제네릭을 안 쓰거든. 맞아요. 제네릭 안 쓰고 그 셀트리온을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미국 시장이 왜 들어가기 힘드냐면 제네릭이 PBM 얘들은 때문이다. 오리지널을 파는 게 낫지. 오리지널만 파는데 어. 그게 이제 뒤에서 설명 드릴게요. 네. 다 했다고 기분. 아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게 네, 그래서 나도 네. 알려줬거든. 네, 네. 셀트리온 그때 한참 밀다 한참 빠져가지고 머리 네, 아파가지고 네. 막. 크게 스터디가 개인을 빼고 이제 제약사, PBM, 보험사 그런 이익 집단을 놓고만 봤을 때 관계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PBM이 어떻게 돈을 버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뭐 얼마 나왔다라고 이제 청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는 이제 보험 이외의 비용을 약국이나 병원에 이제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국이나 병원 측면에서는 환자 부담금 이외에 이제 보험으로 처리되는 비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험사에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PBM으로 이제 환자의 정보라던가 몰랐어. 이런 처방 내역을 전달을 합니다. 나 이 환자 진료했는데 얼마 나왔고 환자 제비 환자 부담금 제외하고 나 만약에 뭐 10만 원인데 5만 원 받았고 5만 원 나 받아야 돼. 이거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게 아니라 PBM한테 주면은 PBM이 대신에 이제 보험사로 청구를 해요. 보험 청구를. 얘네 5만 원 나왔대. 5만 원 줘. 그래서 그러니까 보험사는 그럼 이제 PBM한테 보험사 수수료라던가 이제 의약품 비용 5만 원 나머지 그 비용에 대해서 이제 지급을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PBM이 이제 보험사한테 청구를 할 때 의약품 비용을 좀 원래 의약품 가격보다 높여서 이제 청구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당연한 그래서 거지. 자기 피를 챙길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가가 이제 일단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미국은 약간 다 비공개야?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난잘 약가가 몰라, 비공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약의 원가가 뭐 3만 원인데 PBM이 보험사한테 청구할 때 야 이 약값 5만 원 나왔대 5만 원 줘 이러면 얘가 2만 원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식으로 좀 너무 싹티나게 근데 어떻게 보면 근데 네. 꼭 이렇게 안 좋은 조직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네. 청구 절차라든지 이런 복잡한 그런 거를 것도 다- 이제 네. 대신 해주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긴 하겠네, 미국 내에서는.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1970년대부터 오래 자리를 거의 잡았고 뭐 50년 가까이 있었던 쌓인 조직이니까. 근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 이게 뭔가 굉장히 가로막게, 그러니까 미국의 의료보험을 굉장히 왜냐하면 개혁을- 민주당은 이걸 없애고 싶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야? 완전히? 네. 네, 그 메디케어 포 올이 이제 그러네. 싱글 페이어니까 이런 중간에 멀티 PBM 을 페이어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PBM을 다 하여튼 없애겠다는 얘네 거예요. 때문에 뭔가 계획하기가 되게 막혀 있다는 거는 신약이 그래서 이제 뭐 나오는 얘기지. 연결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 메디케어 포 올이 되면 PBM을 없애면 한다못해 제네릭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네릭 때문에 내가 알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제네릭이 유럽은 제네릭이 잘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미국에서는 건데 만만치 않은 거야. 이게 훨씬 이익 까다로워. 작전이라 쉽지가 않을 것 그래서 같네요. 이런 식으로 일단 PBM은 보험사한테 이익을 얻는 구조를 일단 하나를 갖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돈을 버는 게 이제 제약사로부터 이제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제네릭 약가가 아니라 이제 보험사 얘네들이 또 하는 일이 이제 보험사한테 의약품 관리를 이제 픽업을 해요. 뭐 똑같은 약 중에서도 이 제약사에서 맞는 오리지널 드러그만 써라. 그러면 그 보험사에서는 그 약만 그 약품 쓰는 데에서만 보험료를 지급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약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특정 시장을 독과점을 할 경우에는 자기네들한테도 이익이니까 일단은 이런 PBM한테 우리 약 좀 독점적으로 들어가게 계약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로 제약사들한테 이제 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BM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네릭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보다 제네릭이 훨씬 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베이트 피를 받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오리지널 드러그 그런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병원이나 이제 그런 쪽에 뭐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차트를 하나 실어 놓았는데 제네릭 의약품 세일즈라던가 이런 처방전 프리스크립션 세일즈 비중이 점점 갈수록 줄어들고 줄어드네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중간에 약값이라던가 보험료는 인상되고 있다라고. 이것만 근데 민주당에서 제네릭 정도만 이게 PBM에서 얻어가면 네. 타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네. 근데 뭐 버니 샌더스가 말한 거는 일단은 이런 민간 보험사나 PBM을 다 없애고 정부가 싱글 싱글로 페이어. 한국처럼 하겠다라고 하니까. 내가 그래서 아까 그럴 리는 없다고 얘기했어. 네, 그럴 리는 그래서 이제 이 그거는- PBM도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적정의 네. 어떤 내가 아까 전에 로비 단체라고. 미국은 로비 단체들의 로비스트들이 막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면 미국 어떻게 보면 국민들만 좀 약간 피해보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이게 70년대부터 했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기존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피해보는 그런데도 의외로 불구하고 잘 안 바뀌는 게요. 총기만 봐도 사람이 이렇게 죽는데도 총기 규제를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이런 것들이 한번 바꾸는데 굉장히 그 쉽지 오래 않은 걸려요. 나라예요. 의외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만치 않은데 우리 왜 이렇게 말을 갑자기 하냐면 우리 잠깐 쉬었다 가자. 그러죠. 이제까지 구조였고. 네.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네. 예.